2의 3절에서는 점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의 점성은 유체가 얼마나 끈적끈적하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유체의 점성입니다. 유체의 점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고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의 경우에 전단응력이 이렇게 작용하면, 즉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고체는 변형이 일어납니다.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OA 부분이 OB 부분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그런데 그림에 표시한 델타 파이는 좀 과장해서 그린 겁니다. 실제 고체가 이렇게 많이 찌그러지지는 않겠죠. 실제 조금 찌그러집니다. 이거보다 작게, 이거보다 작게. 이것도 아주 과장돼서 그린 겁니다. 실제 델타 파이는 아주 작습니다. 고체 실제 경우에. 그랬을 때 고체의 전단 변형이 일어날 때 전단 변형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 전단 변형을 우리는 감마라고 합니다. 감마는 일반적으로 탄젠트 델타 파이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것이 전단 변형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델타 파이는 일반적으로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을 때 이것은 우리는 델타 파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는 뭐 대학교 1학년 때도 배우겠죠. 탄젠트 x가 x입니다. 언제 x가 1보다 아주 작을 때, x가 1보다 아주 작을 때 탄젠트 x는 x, 뭐 사인 x는 뭔가요? 사인 x는 0인가요? 코사인 x는 1, 뭐 이런 식으로 극한 값을 배우죠. 그래서 델타 파이가 아주 작기 때문에 감마는 요렇다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체의 경우에 실험을 해보면,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면 이 전단응력과 감마가 비례하더라. 전단응력 3개 힘을 가하면 많이 변형이 일어나겠죠. 타우와 감마는 비례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감마가 델타 파이니까 결국은 타우는 델타 파이와 비례하더라 라는 사실을 실험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고체의 경우에 실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체에 대해서 보면은 B번 유체의 경우는 전단능력이 가해지면 유체는 OA가 OB로 돼서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OA가 OB가 되었다가 OC 되었다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죠. 변형이 계속 즉 유체는 유동을 하게 됩니다. 유체는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유체의 특징이죠. 전단 응력이 가해질 때 계속 변하는 물질이 우리가 유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유체 부분을 조금 이제 확대해서 그려보고 미소한 시간, 델타 t 시간 동안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t 시간 동안에 보면은 아주 짧은 dt 시간 보면은 AB, 원래 AB가 있었다면 이 AB는 AB-로 움직이게 되겠고, 이와 같은 선분이 기울어지는 각도는 D파이로 우리가 적겠습니다. 만약에 이 평판을 F의 힘으로 계속 잡아 당겼다면 이 평판 움직이는 속도는 dt 시간 동안 움직이는 속도는 u가 되겠습니다. 속도가 u라면 여기서의 속도는 udt.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이 간격이 아주 크지 않을 때는, 작을 때는 이 속도 분포를 실험에 의해서 보면 이와 같이 선형입니다. 직선 모양이 되겠습니다. 즉 u의 속도 분포를 살펴보면 u는 h분의 uy 이런 식으로 직선 모양의 속도 분포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속도 분포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유체가 흐르는 속도를 실험해 보면 이와 같은 직선 모양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속도 분포가 이러니까 이 속도의 기울기는 du, dy를 해보면 이 du, dy는 h분의 u가 되겠죠. 속도의 기울기는 y 방향으로 속도의 기울기는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고체의 경우에 전단 응력과 델타 파이 또는 감마와 사이에 이런 비례 관계가 있었는데, 유체의 경우는
이게 정지가 있지 않죠. 앞에 고체는 정지했지만 유체의 경우는 이것이 정지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니까 유체의 경우에 실험을 해보면은 유체의 경우에는 이 타워가 감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감마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비례하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감마 닷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리미트, 수학적으로 리미트 델타 t가 0에 갈 때 델타 t분의 감마 델타 파이, 이게 감마죠. 감마.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d 파이 dt, 아주 짧은 시간일 때는 물론 델타 t도 작지만 아주 0에 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적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유체의 경우는 타워가 전달 능력이 감마 닷에 비례하는데, 바꿔 말하면은 유체의 경우는 감마가 d 파이 dt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그림에서부터 d파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파이가 어떻게 되느냐. d파이는 감마 닷 또는 d파이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감마 닷이라는 것은 d파이 dt가 되겠고요. d파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면 나와 있죠. dt 시간 동안에 d파이 dt는 그림에서 보면 d파이가 일반적으로 작기 때문에 d파이는 뭐와 같냐면은 탄젠트 d파이와 똑같죠. d파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탄젠트 d파이는 그림상에서 h분의 u dt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h분의 u dt가 d파이 또는 탄젠트 d파이가 되겠고, 그것을 dt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d파이는 탄젠트 d파이죠. 탄젠트 d파이. 근데 탄젠트 d파이는 그림에서 h분의 u dt. 평판의 속도가, 물의 제류의 속도가 u라면 dt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u dt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h분의 u dt. 근데 dt가 있으니까 이제 지워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은 뭐와 같아지느냐면 h분의 u와 같아지더라. 즉, 이 d파이 dt가 결국은 h분의 u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타워가 h분의 u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 h분의 u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면은 결국 이 속도 분포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같죠. du, dy. 따라서 이거를 우리는 du, dy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결론은 타워는 du, dy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비례 관계가 있을 때는 우리는 비례 상수를 도입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타워는 mu du d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즉,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실험을 하였다고 할 때 얻는 결론은 타워는 mu du dy다. 전달 능력은 du dy에 따라 앞에서 유도한 타워는 mu du dy. 근데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짧은 평판에서 속도 분포를 했지만 유체의 경우에 항상 이렇게 속도 분포가 직선인 경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속도 분포가 만약에 유체의 속도가 이렇다면 기울기는 위치마다 달라지겠죠. 즉, 이와 같은 결과는 이렇게 직선 속도 분포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실험에 보면 이렇게 모든 점에서 다 이와 같은 여기서도 기울기, 여기서도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턴의 점성 법칙이 되겠습니다. 전다능력, 요거는 속도 기울기가 되겠죠. 즉 전다능력은 속도 기울기에 비례한다. 요거는 속도 기울기가 되겠죠. 근데 책에 따라서는 이것을 속도 9배다. 한자어가 돼요. 저는 별로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속도 기울기다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요 뮤는 뭐냐? 요 뮤를 우리는 점성계수다. 또는 절대 점성계수다. 또는 역학적 점성계수다.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좀 지울게요. 지우개. 일반적으로 뮤 그러면은 점성계수, 영어로 viscosity 또는 절대 점성계수, 역학적 점성계수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지만 동점성계수다 하는 다른 점성계수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절대 점성계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역학적 점성계수다 dynamic viscosity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절대 나 역학적 이런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점성계수 이라면은 보통은 우리는 뮤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점성계수의 단위는 SI 단위로 뉴턴 S 메타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유체과를 하다 보면 다 저절로 외워지긴 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이거의 단위가 뭐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있다 했을 때 뮤는 거꾸로 이런 식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전다능력이란 것은 단위 면적당의 힘이죠. 단위 면적당의 힘, 압력의 단위와 같죠. 이것의 단위는 이거의 단위를 물으면은 파스칼이 되겠죠. 또는 뉴턴 메타. 파스칼 에다가 du니까 메타 퍼 s에다가 dy 여기 있으니까 메타가 위에 올라가지면은 지우면은 이것도 또 올라가지고 는 파스칼 s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점성계수의 단위 파스칼 또는 파스칼은 바로 뉴턴 퍼 메타 제곱이니까 뉴턴 S 퍼 메타 제곱 이런 단위를 가지게 되겠고요. 이 단위는 힘의 단위를 여기 다시 대입해 보면은 이런 차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M 나누기 LT의 차원을 앞에서 우리는 뉴턴의 점성 법칙이 타우는 mu du dy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험을 해서 타우와 du, d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비례관계, 즉 직선으로 표시될 때 이처럼 직선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우리는 뉴턴 유체다. 영어로는 뉴토니안 플루이드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유체에 대해서는 타우와 du, dy를 실험을 해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직선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대표적으로 세 가지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나타내지는 경우를 우리는 빙햄 플라스틱 요거는 n이 아니고 m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수도 플라스틱 이런 형태로 주어질 때는 dilated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대부분의 유체는 뉴턴 유체입니다. 예를 들면 물, 공기, 기름 등등 대부분 유체는 뉴턴 유체가 되겠습니다. 비뉴턴 유체로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은 혈액, 그 다음에 치약 등등 아주 특별한 경우가 비뉴턴 유체가 되겠죠.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우리는 앞으로 뉴턴 유체만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진학한다든지 또는 회사 연구원이 된다든지 해서 유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다루는 것은 뉴턴 유체가 되고, 특별한 경우에 내가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다루는 경우에는 이제 빈뉴턴 유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아마 99%, 100% 뉴턴 유체만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 1의 4를 보면은 온도에 따른 액체와 기체의 점성계수가 있는데, 이 점성계수를 측정을 해보면 주로 온도에 따라 조금 변합니다. 예를 들어 기름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기름 같은 경우에 온도를 높이면 60도, 70도 하면은 기름이 덜 끈적끈적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액체 같은 경우에 주로 액체가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액체 같은 경우에 온도가 상승하면은 점성계수는 줄어드는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액체 같은 경우, 물론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은, 형태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점성계수는 뮤는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기체는 점성계수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막 활발해져 가지고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점성계수란 것은, 액체에서 점성계수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만약에 여기 유체가 속도가 빠르다면, 유체 덩어리가 있다 칩시다. 이런 덩어리가 있고 얘가 낮다면 얘는 빨리 가려고 얘는 늦게 가면 빨리 가려는 유체가 얘를 마찰에 의해서 잡아 당기겠죠. 이런 것이 전다 능력이 되겠습니다. 전다 능력에서 점성 세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체 같은 경우는 분자 운동이,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서로 이웃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뮤는 상승하는 이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동점성계수, kinetic viscosity 또는 kinetic viscosity라고 얘기하는 그 기호로는 누로 표시하죠. 누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점성계수의 단위는 확인해보면 이거의 단위는 뮤 단위를 로의 단위로 나누면 되겠죠. 이거는 뮤의 단위가 앞에서 파스칼 S 밀도 킬로그램 퍼 메타 삼성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런데 다시 파스칼은 뉴턴 퍼 메타 제곱이죠. 그런데 다시 뉴턴은 킬로그램 메타 퍼 S 제곱이죠. 따라서 다 나눠보면 그냥 차근차근 지워보면 메타 제곱 퍼 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점성계수의 단위는 메타 제곱 퍼 S가 되겠고, 차원은 이걸로부터 쉽게 L 자승 퍼 T가 되겠습니다. 동점성계수의 단위는 메타 제곱 여기 그게 어렵진 않네요. 메타 제곱 퍼 S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동점성계수는 유체각 뒤에 보다 보면 이렇게 수식에 자주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 동점성계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물리량입니다. 따라서 뮤와 더불어 상당히 유체각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자, 점성계수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SI 단위에서 방금 했는 동점성계수의 단위는 메타제곱 퍼 S, 그리고 뮤의 단위는 파스칼 S 또는 뉴턴으로 바꾸면 뉴턴 S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 SI 단위라는 것은 생기기 전에 다른 단위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SI 단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번 얘기하지만 킬로그램
메타, 초, mLT를 기본으로 하는 단위였고요. 그런데 이걸 따서 MKS 따서 MKS 단위다. 이렇게 단위 킬로그램, 메타, 킬로그램, 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 그러니까 SI 단위 나오기 전이죠. CGS 단위라고 해가지고 센티미터, 그램, S를 주로 사용하는 단위를 CGS 단위라고 했습니다. CGS. SI 단위가 있기 전에 얘기죠. 그런데 SI 단위에서는 주로 MKS에서 기본적으로 해서 SI 단위를 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MKS 단위가 아니고 옛날에 CGS는 어떻게 썼느냐. 이것을 뉴턴, 요거를 보면 되겠죠. 이것을 뉴턴 SI 단위, MKS로 했던 뉴턴 메타제곱 S인데, 만약 CGS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 S.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1포아즈다. 포아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포아즈 또는 포아즈. 포아즈. 또는 포아즈 비슷하고요. 이 발음은 포로 날 수도 있고 아마 포에 더 가깝습니다. 포아즈. 이렇게 발음을 프랑스어죠. 그래서 포아즈. 그래서 이렇게 포아즈가 되겠고요. 이것이 SI 단위로는 어떻게 되겠는가를 하려면 단위 환산을 하면 되겠죠. 뭐 이게 큰 어려움 없죠. 앞에서 했죠. 1단위는 10의 마이너스 5성 뉴턴. 그 다음에 센티미터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4성 메타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바로 0.1이 되네요. 0.1 파스칼 S 또는 0.1 뉴턴 퍼 메타 제곱 S.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보충 설명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점선 계수의 CGS 단위는 뭐 더 쉽죠. 동점선 계수의 SI 단위는 메타 제곱 퍼 S니까 이거의 CGS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겠죠. 이것을 스톡스라고 얘기합니다. 1스톡스 ST 해서 이거는 SI 단위로 바꾸기는 너무 쉽죠. 센티미터 제곱을 메타 제곱으로 바꾸면은 쉽게 10의 마이너스 4성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 SI 단위를 주로 쓰기 전에는 이와 같은 포아즈, 스톡스, 아직도 주로 영국, 미국에서는 이런 단위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표 2의 1과 표 2의 2는 물의 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 기체의 경우에 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를 표 2의 2에 주어주고 있습니다. 물의 점성계수는 1.14 곱하기 10의 3성 SI 단위로 그렇고요. 자, 공기는 1.81 곱하기 10의 5성 보면은 물이 공기보다 훨씬 더 끈적끈적하다. 점성계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점성계수는 보면은 공기의 동점성계수가 물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의 밀도가 훨씬 크게 되겠습니다. 물의 킬로그램당 무게, 점성계수와 무게의 상대적인 비를 나타내는 것이 동점성계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물의 경우 훨씬 공기보다 훨씬 작다.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 여러 가지 다른 기체의 경우에 표 1의 2의 2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장 중에 2의 3절 점성과 뉴턴의 점성 법칙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했고요.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모두들 수고했습니다.